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인들이 하루에 한 개도 사지 않는다. 중국의 거대 쇼핑몰 테무에서 울려 퍼진 충격적인 보고였습니다. 불과 8개월 전만 해도 월 830만 명이 찾던 플랫폼이 어떻게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걸까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사건으로 인해 한 미국 사업가가 완전히 몰락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왜 한국 소비자들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해야 했을까요? 그리고 그가 마지막에 남긴 충격적인 고백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국 소비자들의 참교육으로 인해 글로벌 시장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게 된 놀라운 실화입니다. 마지막 반전의 순간까지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감동과 더불어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일깨워줄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 7월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시청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실리콘밸리에서 10년간 전자기기 수입 유통업을 하던 에릭 존슨입니다. 2023년 7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대한 기회를 발견했죠. 바로 테무였습니다. 이건 정말 대박이야. 테무가 미국에서 이렇게 성공했다면 아시아에서는 더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거야.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테무의 성공 소식을 확인하던 그 순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특히 한국 시장이 눈에 들어왔죠. 인구는 5천만 명 정도지만 온라인 쇼핑 규모가 무려 2천조 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으니까요. 여기다. 바로 한국이야. 스마트폰 보급률도 세계 최고고 온라인 쇼핑도 활발하고 게다가 젊은 층은 가성비를 중요시한다고 하잖아. 저는 곧바로 중국 광둥성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제 운명을 바꿔놓을 또 다른 인물을 만났죠. 린 웨이였습니다. 광둥성의 후텐구 공단, 수많은 공장들 사이로 불쾌한 화학약품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어두컴컴한 공장 안으로 들어서자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수백 명의 직원들이 기계처럼 움직이고 있었죠. 그들의 피곤한 얼굴은 마스크에 가려져 있었지만 지친 눈빛만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제 운명을 바꿔놓을 인물을 만났습니다. 린 웨이였죠. 에릭, 걱정하지 마. 우리가 한국에서 대박 날 수 있는 방법을 잘 알고 있으니까. 린 웨이는 처음 만난 순간부터 저를 설득했습니다. 그의 공장을 둘러보며 들은 이야기는 정말 매력적이었죠. 와, 이게 우리만의 비결이야. 재료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어. 인건비, 최소화하면 돼. 포장 비용, 그냥 대충 싸서 보내면 되는 거 아냐? 한국 사람들은 어차피 싼 걸 좋아하잖아. 린 웨이의 말에 저는 순간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하며 제 걱정을 잠재웠죠. 에릭, 넌 너무 걱정이 많아. 우리가 수년간 이렇게 해왔어. 미국에서도 통했잖아. 한국이라고 다를 게 뭐가 있겠어. 오히려 더 쉬울걸. 그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에 저는 곧 설득당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계약을 맺고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갔죠. 공장에서는 하루 종일 기계가 돌아갔고 직원들은 쉴 새 없이 제품을 포장했습니다. 2023년 7월, 드디어 한국 시장 진출의 그날이 왔습니다. 테무를 통해 우리 제품들이 한국 소비자들에게 선보여졌죠. 초반의 반응은 정말 폭발적이었습니다. 우와, 이게 이렇게 싸다고? 대박이네. 무료 배송에 이 가격이면 완전 가성비잖아. 한국의 소비자들은 처음에는 우리 제품을 반겼습니다. 월간 활성 사용자 수 MAU는 불과 몇 주 만에 580만 명을 돌파했죠. 이 성공에 린 웨이는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봤지? 내가 뭘 했어? 한국 사람들도 결국은 다 똑같아. 싼 게 최고라니까. 이제 원가를 더 줄여보자고. 어차피 저들은 제품 하나하나 뜯어보지도 않을 거야.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린 웨이의 이 오만한 태도가, 그리고 제가 그의 말에 넘어간 것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를요. 한국의 소비자들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도 전혀 알지 못했죠. 우리의 성공은 계속되는 듯 했습니다. MAU는 580만 명에서 830만 명까지 치솟았고 매출도 연일 신기록을 세웠죠. 린 웨이는 매일 밤 위챗으로 제게 자랑스러운 실적 보고를 보내왔습니다. 에릭, 오늘도 대박이야. 한국 애들이 정말 잘 사네. 이래서 내가 한국 시장이 쉽다고 했잖아. 하지만 린 웨이의 태도는 점점 더 거만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는 공장을 방문했다가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죠. 직원들이 불량품을 그대로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린웨이, 이건 못 써. 이런 제품을 보내면 안 되지 않나? 그의 대답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에릭,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중국에서 한국으로 가는 물건들 다 이런 거야. 어차피 저들은 싼 걸 원하잖아. 품질,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린웨이는 심지어 유해물질이 검출된 원자재도 계속 사용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였죠. 이런 거 신경 쓰면 어떻게 돈을 벌어? 한국 소비자들이 뭘 안다고. 그냥 싸게 팔면 다들 좋아할 거야. 저는 그의 말에 동조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강하게 반대하지도 못했습니다. 매출이 치솟는 상황에서 그의 방식을 바꾸긴 어려웠으니까요. 이제 와서 생각하면 그때 제가 강하게 나섰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두고두고 후회가 됩니다. 한국은 작은 시장이야. 설사 문제가 생겨도 우리한테는 티끌만한 영향도 없을 거야. 넌 너무 걱정이 많아. 린웨이는 이렇게 말하며 웃었습니다. 그의 웃음소리가 공장 안에 메아리 쳤죠.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곧 공포의 비명으로 바뀔 거라는 것을. 누적 앱 설치 건수가 1800만을 돌파했을 때 우리는 샴페인을 터뜨리며 자축했습니다. 하지만 그 축배가 우리의 마지막 기쁨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한국의 소비자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들의 정의로운 분노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겁니다. 자, 이제 시작이야, 에릭. 곧 우리가 한국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게 될 거야. 그 꼼꼼하다는 한국 소비자들도 결국은 가격 앞에서는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 린웨이의 이 마지막 말이 그가 얼마나 한국 소비자들을 무시하고 있었는지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오만함이 우리의 몰락을 재촉하게 될 줄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죠. 그렇게 우리는 성공의 달콤한 환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신은 우리의 오만함을 그냥 넘어가지 않았죠. 첫 번째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이상한 낌새를 느낀 건 2023년 8월 중순이었습니다. 한국의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우리 제품에 대한 상세한 리뷰가 올라왔다는 소식을 들었죠.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리뷰라고 생각했습니다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거 봐요. 아기 장난감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요. 제가 전문가에게 성분 분석을 의뢰했는데 유해물질이 기준치의 3배나 넘게 검출됐다고 합니다. 그 글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한국의 소비자들은 우리가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 제품을 검증하기 시작했죠. 전자제품은 분해해서 내부 부품을 하나하나 확인했고 의류는 섬유 조직을 현미경으로 분석했으며 심지어 플라스틱 제품은 전문 기관에 의뢰해서 성분 검사까지 했습니다. 린웨이, 큰일 났어. 한국 소비자들이 우리 제품을 전부 분석하고 있어.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린웨이의 대답은 여전히 무책임했습니다. 에릭, 넌 아직도 몰라. 우리가 한국에 수출하는 장난감에 들어가는 페인트 다 불합격 판정받은 거야. 유럽이랑 미국에서 벌써 반품된 물건들이라고. 근데 뭐 어때? 어차피 한국은 철저한 검사도 없을 거고 있어도 시간 끌면 그냥 통과될 텐데. 린웨이는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리고 애들 장난감에서 납성분이 나온다고. 설마 그걸로 우리가 망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한국 엄마들이야 원래 예민하다며. 조금만 기다리면 또 싼 가격 보고 살 테니까 무시해. 그깟 5천만 명 시장 가지고 쓸데없이 예민하게 구는군. 미국에서도 이런 일 있었지만 결국 다들 입 다물었어. 한국은 더 쉽지. 저들은 싼 물건만 보면 정신을 못 차리니까. 곧 조용해질 거야. 돈 앞에서는 다 똑같다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제품 분석 결과는 각종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엄청난 속도로 퍼져나갔고 소비자들은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불만을 터뜨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죠. 이런 식의 품질 관리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우리 모두 환불을 요청하고 이 사실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한 유명 유튜버의 폭로였습니다. 그는 우리 제품 100개를 구매해서 전수조사를 했고 그 결과를 생중계로 공개했죠. 보세요. 이게 바로 그들이 말하는 가성비 제품의 실체입니다.
100개 중 37개가 불량이에요. 이건 단순한 불량품이 아닙니다. 의도적인 기만이죠. 그 유튜버의 영상은 하루 만에 조회수 100만을 넘겼습니다. 댓글창에는 분노한 소비자들의 목소리로 가득했죠. 하지만 더 충격적인 일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국의 주부 커뮤니티에서 시작된 제품 검증 운동이 전국으로 퍼져나간 겁니다.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량 제품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습니다. 모든 엄마들이 힘을 모아주세요. 주부들은 자발적으로 테무 제품 검증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전국 각지에서 구매한 제품의 상태를 꼼꼼히 기록하고 그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죠. 심지어 변호사까지 나서서 법적 대응을 준비한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린웨이, 이제 정말 심각해. 한국 소비자들이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그제서야 린웨이의 목소리에서 처음으로 불안감이 느껴졌습니다. 에릭, 이건 예상 못했는데. 한국 소비자들이 이렇게까지 할 줄이야. 미국에선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MAU 830만 명까지 올라갔던 우리의 자랑스러운 기록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환불 요청은 폭주했고 새로운 주문은 급감했죠.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한국의 소비자들이 만들어낸 신조어였습니다. 테무 품질이라는 말이 비아냥거림의 대명사가 됐어요. 최저 품질을 비꼬는 말로 쓰이고 있답니다. 린웨이는 마지막까지 버텨보려 했습니다. 에릭, 우리가 가격을 더 내리면 어떨까? 반값으로 팔면 다시 사줄 거야. 어차피 한국 사람들도 가격에는 약하잖아. 하지만 그의 말은 한국 소비자들을 너무나도 모르는 소리였습니다. 한 소비자의 댓글이 아직도 제 귀에 생생합니다. 공짜로 준다고 해도 안 사요.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돈으로 흥정할 순 없습니다. 당신들이 우리를 얼마나 무시했는지 이제 알았으니까요. 그렇게 우리의 자만심은 한국 소비자들의 날카로운 검증 앞에서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죠. 진짜 폭풍은 아직 오지도 않았다는 걸 그때의 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매일 밤 저는 악몽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끝없이 쏟아지는 환불 요청과 분노한 소비자들의 항해 전화. 하지만 이런 불안한 나날들은 곧 현실이 되어 저를 덮치고 말았습니다. 2024년 초 저는 미국 본사에서 끔찍한 소식을 받았습니다. 2024년 초 저는 미국 본사에서 끔찍한 소식을 받았습니다. 월간 활성 사용자 수가 679만 명으로 급감했다는 보고였죠.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한국 언론의 보도였습니다. 단순한 불량품이 아닙니다. 이건 의도적인 기만입니다. 중국의 한 공장 관계자가 익명으로 제보한 바에 따르면 이들은 처음부터 한국 소비자들을 기만할 목적으로 품질 관리를 의도적으로 무시했다고 합니다. 제보자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밤 11시만 되면 공장에서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럽과 미국에서 발암물질 검출로 반품된 제품들의 라벨만 바꿔 한국으로 보냈죠. 특히 아이들 장난감은 더 심각했습니다. 린웨이는 매일 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애들한테는 이 정도쯤이야. 어차피 저들은 가격만 보고 덤벼들 테니까. 그 제보자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우리 공장 내부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린웨이가 했던 말까지 그대로 인용되어 있었죠. 한국은 작은 시장이야. 설사 문제가 생겨도 우리한테는 티끌만한 영향도 없을 거야. 이 보도가 나간 날 한국의 모든 커뮤니티가 들끓었습니다. 주부 커뮤니티, 직장인 커뮤니티, 학부모 카페, 모든 곳에서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죠. 우리를 무시하다니 도저히 참을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여줘야 합니다. 한국 소비자들의 진정한 힘을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쿠팡의 대응이었습니다. 3조 원 규모의 로켓 배송 투자를 발표하면서 그들은 이렇게 말했죠. 우리는 한국 소비자들을 존중합니다. 가격만이 전부가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품질, 안전, 신뢰, 이 모든 것이 중요합니다. 린웨이는 여전히 현실을 부정하려 했습니다. 에릭, 이건 일시적인 거야. 곧 잠잠해질 거라고. 우리 중국에선 저는 그의 말을 자르고 외쳤습니다. 여기는 중국이 아니야. 한국이라고. 당신은 아직도 한국 소비자들을 몰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한국의 유명 유튜버들이 연대해서 테무 실체 고발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그들의 영상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CNN까지 이 소식을 다뤘죠. 해외 유수의 언론들도 한국 소비자들의 이 놀라운 힘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소비자들이 중국 쇼핑 플랫폼에게 강력한 교훈을 주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전 세계로 퍼져나갔죠. 저는 마침내 린 웨이와 결별을 선언했습니다. 더 이상 그의 방식을 따를 수 없었죠. 린 웨이 씨, 이제 끝났습니다. 당신은 처음부터 한국을 너무 얕봤어요. 한국은 결코 작은 시장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장 현명한 소비자들이 있는 시장이었죠. 린 웨이는 마지막까지 오만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에릭, 넌 너무 겁쟁이야. 이런 것쯤이야. 우리가 가격을 반으로 내리면 그만하세요. 이제 가격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미 한국 소비자들의 신뢰를 완전히 잃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국의 대형 소비자 단체에서 집단 소송을 제기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게다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우리 제품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간다고 했죠. 한국의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제품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공장 직원들은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고 주문량은 바닥을 쳤습니다. 심지어 중국 내 다른 공장들도 우리와 거래하기를 꺼리기 시작했죠. 한국 소비자들이 검증한 불량 공장이라는 낙인이 찍혔기 때문입니다. 에릭 씨, 저희 공장도 이제 당신들과는 거래하기 어렵겠네요. 한국에서 이런 평판을 받은 기업과 거래했다간 저희도 같이 무너질 것 같아서요. 이제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계속 버티면서 린 웨이의 방식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한국 소비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할 것인가. 그리고 마침내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으니까요. 한국 소비자들은 저에게 큰 교훈을 주었습니다. 품질과 신뢰를 무시한 채 단순히 가격만으로 승부를 보려 했던 저의 오만함을 그들은 철저하게 심판했던 겁니다. 이제 저에게는 단 하나의 선택지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잘못을 인정하고 한국 소비자들 앞에 진심을 다해 사과하는 것, 그것만이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리였습니다. 한국행 비행기를 타고 가는 동안 저는 지난 시간들을 곱씹어 보았습니다. 한국행 비행기를 타고 가는 동안 저는 지난 시간들을 곱씹어 보았습니다. 처음 태무를 시작할 때의 그 자신감 넘치던 순간들, 린 웨이와 손을 잡았던 날, 그리고 한국 소비자들을 너무나도 얕보았던 우리의 오만함까지 드디어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기자회견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한국의 거리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곳의 소비자들은 단순히 까다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현명했고 정의로웠으며 무엇보다 자신들의 권리를 당당히 지켜낼 줄 아는 사람들이었죠. 존경하는 한국 소비자 여러분, 떨리는 목소리로 기자회견을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저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저희는 한국 소비자들의 현명함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가격만 낮추면 성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그것은 큰 오만이었습니다. 한국 소비자들은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기자회견장에는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아이들의 장난감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된 것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윤만을 줬다가 소중한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할 뻔했다는 사실에 깊은 책임을 느낍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소비자단체 대표가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에릭 씨, 우리는 결코 싼 제품을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기본적인 신뢰와 안전마저 무시한 채 우리를 기만하려 했던 그 태도를 용납할 수 없었을 뿐이죠. 한국 소비자들은 현명합니다. 우리는 늘 정당한 가치를 찾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의 말은 제 가슴을 세차게 울렸습니다. 이제야 저는 진정으로 이해했습니다. 왜 린 웨이가 그토록 크게 실수했는지를. 그는 끝까지 한국 소비자들을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저는 공식적으로 한국 시장 철수를 선언했습니다. 테무의 시장 점유율은 이미 0.7%까지 추락한 상태였죠.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전 세계 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세계의 수많은 기업들이 한국 소비자들의 힘을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했죠.
특히 놀라웠던 건 중국의 다른 기업들조차 한국 시장 진출 전략을 전면 수정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한국은 결코 작은 시장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장 현명한 소비자들이 있는 전 세계 시장의 시금석과도 같은 곳이었죠. 귀국을 앞두고 인천공항에서 저는 우연히 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그분은 제가 누군지 알아보시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젊은이,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한 것은 다 이유가 있어요. 일제강점기에도 6.25 전쟁 후에도 우리는 늘 품질과 신뢰를 최우선으로 여기며 여기까지 왔답니다. 당신이 이번 일을 통해 큰 교훈을 얻은 것 같아 다행이네요. 그 말씀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은 놀라운 나라였습니다. 불과 반세기 만에 전 세계가 주목하는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한국은 놀라운 나라였습니다. 한강의 기적을 이룬 나라, 전쟁의 폐허 속에서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나라, 반도체와 스마트폰으로 세계를 제패한 나라, 이런 성공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이런 현명한 소비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 품질을 꼼꼼히 따지고 정당한 가치를 추구하며 기업의 양심을 요구했던 소비자들, 그들이 있었기에 한국은 불과 반세기 만에 전 세계가 주목하는 경제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린 웨이에게서 마지막 메시지가 왔습니다. 에릭, 너 정말 한국 소비자들한테 항복한 거야? 우리가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저는 더 이상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저는 이제 알았으니까요. 한국의 소비자들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불매운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의였고 자존심이었으며 미래를 위한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마지막 심경글을 썼습니다. 한국 소비자 여러분, 당신들은 위대합니다. 당신들은 단순한 소비자가 아닙니다. 당신들은 정의로운 심판관이었고 현명한 스승이었으며 미래를 만들어가는 선구자였습니다. 저는 평생 이 교훈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는 전 세계의 비즈니스 스쿨에서 중요한 사례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소비자들이 어떻게 글로벌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꾸었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이죠. 한국의 소비자들은 이제 전 세계가 주목하는 새로운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정의로움과 현명함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전 세계 시장의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한국 소비자들을 무시했다간 당신의 기업도 우리처럼 될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기만당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현명한 소비자들이니까요.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테무 사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단순히 한 기업의 실패가 아닌 한국 소비자들의 현명함과 정의로움이 전 세계 시장의 새로운 기준을 만든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에릭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처럼 우리는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었습니다. 정의로운 심판관이었고 현명한 스승이었으며 미래를 만들어가는 선구자였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 비즈니스 스쿨에서는 이 사례를 통해 한국 시장의 특별함을 배우고 있습니다. 가장 까다로운 소비자들이라는 말은 이제 더 이상 부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현명한 소비자들이라는 찬사로 바뀌었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한강의 기적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리고 앞으로도 대한민국은 우리 소비자들의 이런 현명함과 정의로움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한국인들 하루에 한 개도 안 산다. 이제 이 말은 더 이상 위기의 신호가 아닙니다. 이것은 세계 최고의 소비자들이 가진 정의로운 힘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도 좋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소비자니까요.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시 해외 제품을 사용하면서 우리나라 제품의 품질이 새삼 감사했던 순간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자부심을 함께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의 좋아요 버튼과 구독하기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분들에게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앞으로도 이번 영상처럼 우리나라가 자랑스러웠던 순간들을 더 많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제보해주세요.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는 다음 영상의 주제로 선정하여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